안녕하세요. 축생TV.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아, 어제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또 오늘 아침에 처가댁 큰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대요. 겨울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음, 처가댁 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장인어른의 유일한 형제인데 돌아가셨네요. 겨울에는 항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기불고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새벽 축구는 다 접종을 했죠. 예. 인터밀란 마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국 승리, 바레인 호주도 호주의 승리와 언더, 몬차 2.4배당 적중, 오만도 역배당을 갔어야 되는데 쫄아서 1.77배 5만 프랜승에 언더 적중. 아기불고 형 안 했다고요? 응? 그랬는데? 형은 그걸 해서 그렇구나. 형 아이디가 똑같은 아이디가 거의 비슷한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갔나 보다. 그랬어요. 첼시 개학살승 적중, 에스턴 빌라도 1.4대 배당 적중, 알라베스 언더도 적중, 사스올로도 역배당이 보였는데 프렌을 갔는데 적중. 좀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낮 경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근데 장례식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가 어디야? 강화도가 어디예요? 여기 잠실에서 가면은 차 가지고 가면 얼마나 걸리려나? 강화도. 강화도가 내가 놀러를 한다니까 강화도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잠실에서 가면 차 가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강화도. 인천이에요, 강화도가? 2시간? 1시간? 2시간은 뭐고 1시간은 뭐야? 시간 반? 시간 반?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아프다, 아침부터. 장인어른이 항상 그 큰아버지 한번 보러 가자고, 부지로 보러 가자고 했는데 맨날 시간 없다는 핑계로 못 갔는데 돌아가셨네. 자, 시작해 봅시다. 김포 지나서, 그러면 한 시간 반이면 가겠네. 시간 반.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갑시다. 자, 서울 SK와 정관장의 대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20승 8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SK죠. 지난 경기 소노 상대로 학살을 했죠. 26점 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경기 김선영이 결장을 했죠. 김선영이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에는 선영이가 있든 없든 별 상관없어요. 안영준하고 자미런이만 있으면 되죠. 원희가 23득점에 15리바운드 기록하고 오재현이 14점을 기록하면서 거의 하드캐리를 했고 안영준이 12점 기록하면서 전 쿼터 승리를 거둔 SK. 자, 관장이 봅시다. 관장이 지난 가스전에서 11점 차 패배를 당했죠. 가스한테 11점 차 패배. 가스가 못하는 팀은 아니야. 어제 LG도 박살을 낸 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 9경기에서 1승 8패. 니콜슨한테 33실점 허용하면서 관장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관장의 문제는 뭐예요? 내릴 멀로가 없고 멀로가 있을 때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없으니까 되게 커 보여. 그죠?
멀로가 빠져있고, 더 중요한 선수 아반도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멀로 없을 때 활약을 했던 김경원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카터가 지난 경기 10득점에 8리바운드. 배병준이 18점 올리긴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뭐 바보들이죠, 바보들. 카터는 지지난 경기에서 3점포가 뭐 터지긴 했는데 용병 중에도 거의 하급이에요, 하급. 그죠? 네. 카터 가지고 자미런이 상대하기엔 뭐 어불성설이고, 이 경기는 SK 마인 가져가야죠. 마인. 관장이는 일단 당분간은 장출로 가야 돼. 상대팀 마인. 지금 KBL 10개 팀 중에 가장 떨어지는 팀이,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짱팡과 소노의 대결. 관장이가 오늘 몇 점 낼까요? SK 상대로. 관장이가 몇 점 낼 것 같아요? (60점) 노잼님은 60점, 금덩어리는 65점. SK가 지금 현재 KBL 10개 팀 중에 수비력은 최근의 수비력은 가장 좋죠. 최근에 실점을 보면은 소노 상대를 61, 장판을 74점으로 묶고, 삼성 76점, 관장이 68점, 삼성 74점, LG를 62점으로 묶고, 소노 70점, KT를 71점으로 묶고, 최근 8경기에서 최다 실점이 서울 삼성한테 76실점이네요. 서울 삼성한테는 76실점인데, 이 경기는 뭐 오늘 70점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관장이가. 그죠? 그러면은 이 경기가 오버가 나려면 SK가 90점 이상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SK가 90점 이상을 낼 수 있는 팀이에요? 응? SK 공격력으로 90점 이상을 낼 수 있어요? 못 내죠. 못 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경기. 자, KCC와 소노의 대결. KCC가 3연패를 당하고 있긴 있는데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KT가 워낙 잘했죠. 베스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KT한테 2연패, SK한테 패배. 그러면서 3연패예요. 근데 뭐 첫 경기, KT한테 첫 경기는 박살이 나긴 났지만 두 번째 경기 3점 차로 아쉽게 패배. 지난 경기 SK 상대로 4쿼터에 역전까지 갔지만 다시 역전. 자미러니를 못 막으면서 3점 차로 또 패배. 마지막에 송교창이 그거를 뭐 1분 당겼고 송교창이 계속 슛을 쏘면서 교창이가 팅팅을 하면서 뭐 안 들어갔는데. 이날은 일단 뭐 부진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정창영도 2점밖에 못 냈고, 라거나도 7점밖에 못 냈고, 이근희도 2점밖에 못 냈고, 이호연도 20분 뛰면서 빵점 냈고, 우리의 머슴 이승현이 12분 뛰면서 빵점 냈고, 얘네들 중에 좀 한두 놈만, 이근희라든지 이승현만 조금 득점에 가세를 했다고 하면은 장판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상대팀 SK와 KT가 너무나 잘해줬던 경기였다. SK는 수비로 잘해줬고 KT는 공격력으로 잘해줬고. 자, 쏘너 봅시다. 지지난 경기 DB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와우. 그다음 한호빈이 맹폭을 가했는데요. 그 다음 경기, 바로 직전 경기는 SK한테 패배를 당한 쏘노. 대패를 당했죠. 디비전에는 일단 3점이 운 좋게 잘 들어갔던 날이었고, 지난 경기 SK전에서는 이정현이 복귀하면서 28분 뛰면서 11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5개로 맹활약을 하긴 했지만 SK의 수비에는 맥을 못 쳤다.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 소노도 경기력 좋진 않죠. 터지는 날이 가끔 있어서 그게 무서운 거지, 한 5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안 터지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이정현이 일단 복귀를 했어요. KCC는 약점이 뭘까요? KCC. 그래도 교청이하고 준영이가 조금씩 이제 폼이 끌어올려지면서 여전히 뭐 멤버들은 화려한 팀인데 약점이 있죠. 약점이 뭐예요? KCC 약점. 뭐 공수 통틀어가지고. 약점이 뭘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쵸. 금덩어리님이랑 생각이 같아요.
외곽 수비가 안 돼. 외곽 수비가 안 돼요. 이 경기는 뭐 KCC가 승리하는 부분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소노에 이정현이 복귀하면은 뭐 막을 선수들이 좀 많아지죠. 김강선 막아야죠. 한호빈 막아야죠. 김진유 막아야지. 이정현 막아야지. 응? 김민웅 막아야지. 이러면은 소노도 어느 정도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장판의 외곽 수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고요. KCC의 8.5 마인은 조금 저는 좀 빡세다는 생각도 들어서 5 마인 정도로 승호패에서 5승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1.4배면 뭐 괜찮지. 자, 다음 경기 아주 재밌는 오늘 경기들 중에 가장 뭐 기대가 되는 뭐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솔로지옥과 모비스의 대결. 솔로지옥이냐 옥돔이냐. 자, LG 봅시다. 어제 가스한테 졌어요. 가스한테 홈에서 82대 78로 졌어요. 어제 왜 졌어요, LG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구탕이 너무 못했다. 두 번째, 마레이가 복귀를 하면서 19점에 14리바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니콜슨한테 떡 빨렸다. 마레이가 19점 14리바운드 올렸는데 니콜슨이 26점 13리바운드 기록했어요. 용병대결에서 밀렸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자유투죠. 그 NBA에 디안드레 조던이 있다고 하면은 KBL은 마레이가 있죠. 팀 파울이 걸렸을 때 디안드레 조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주 전인가 경기를 봤는데 5분 남겨놓고부터 디안드레 조던이 공만 잡으면 파작을 해요. 네. 어차피 자유투 못 넣으니까. 많이 넣으면 하나야. 많이 넣으면. 지금 마레이가 그런 상황이야, 지금. 마레이는 제가 볼 때는 우누아쿠한테 언더 자유투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강백호 자유투. 마레이가 인사이드 파고들면은 그냥 어차피 2점 주는 거니까 자유투 파울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마레이 자유투만 아니었으면 이겼어. 자, 모비스 봅시다. 어제 KT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을 거뒀죠. 오 하다가 역전했어. 근데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 옥조니, 필리핀 아시아쿼터 옥조니인데, 괜찮아. 슛 궤적도 굉장히 좋고, 슛폼도 부드럽고, 어시스트 능력도 좋고,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만 마음에 안 들지 괜찮아. 약간의 아바렌토스를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죠? 어제 승리 요인은 그거죠. 박무빈이 부상을 당하면서 옥조니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29분 소화하면서 23득점에 어시스트 5개. 옥조니가 잘해서 이겼다. 두 번째, 송영진 때문에 이겼죠. 송영진 때문에.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긴 있겠지만,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제도 KT가 모비스 상대로 1쿼터, 2쿼터, 3쿼터 다 압도했어요. 다 이겼어. 그래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어. 4쿼터 점수차가 32대 16이었죠. 그걸 따라잡혀서 진 거예요, KT. 근데 그렇게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공격은 질질 끌고 시간 보내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은 계속 얼리 오펜스 감행을 하면서 좁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소영진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원래대로 하면 또 더 벌릴 수도 있는데, 물론 체력적인 부분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축구도 마찬가지야. 한 2대0으로 이겼으면 잠궈, 이 새끼들. 잠그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역전패 당한 거 이러잖아.
자, 일단은 저는 뭐 모비스의 오늘 게이지 프림은 어젠 알루마가 후반에 맹활약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마레이가 많이 뛴다 그러면은 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이제 뜰 거고 어제 모비스 프림도 못했어요. 어제 또 다이얼질로 또 욱하는 게 나왔는데 마레이와 프림 박빙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LG의 그러면 이 옵션 용병이 후안 텔러가 나오고 모비스의 알루마가 나오면 모비스가 좀 더 우위를 점하죠. 용병 대결에서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지금 솔로 지옥 같은 경우는 어제 5분밖에 안 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솔로 지옥도 경기도 못 뛰면서 또 감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마레이 이후에 LG의 가장 좋은 옵션은 양홍석인데 오늘 양홍석이 상대해야 될 선수는 장재석과 김준일과 함지훈이다. 이러면 양홍석도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볼 핸들러 역할은 뭐 이재도나 이관희와 그다음에 모비스의 옥조니가 오늘 또 좋은 경기를 펼친다고 하면은 볼 핸 1번 역할도 박빙이고 굉장히 저는 이 경기는 좀 박빙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모비스가 어제 그런 역전승을 거두면서 팀 내 분위기도 좀 좋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모비스는 최근에 경기력 좋죠. 음. 어제도 모비스 몇 경기 연속 오가요? 하나, 둘, 계속 오가요. 160점 이상은 계속 최근 10경기 160 이하가 없어요. 음.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 3경기는 6경기 중에 4경기는 9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 예. 그런데 LG 때문에 오버가기는 약간 거시기 한 것 같고. 예. 그래도 어느 발 가야 된다면 모비스 경기를 봤을 때는 오바 쪽이 나은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경기다. 어제 둘 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똑같다. 자, 다음 경기. 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지금 삼성화재가 5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옥금이 레오한테 풀세트 끝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날 요스바니가 또 여전히 뭐 38득점 기록을 하긴 했지만 혼자서 범실 13개를 기록하면서 좀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신장호하고 김준호하고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캐피탈 지금 너무 무섭죠. 조태훈 감독이 나가면서 진승기 감독 대행이 이제 지휘하고 있는데 괜찮죠. 진승기 감독 대행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FM대로 하잖아. 어. 레옹한테 진 거면 인정. 레옹 정말 잘하더라. 씨. 만약에 현대캐피탈의 용병이 아흐메드가 아니고 뭐 요스반이라든지 아니면 비에나라든지 이런 애들 있으면 형캐 우승했을 것 같아. 자, 삼성화재랑 현대캐피탈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앞서는 포지션이 어디 있을까요? 레프트, 라이트, 뭐 리베로, 미들블로커 둘, 용병, 세터 합쳐가지고 사마가 형키한테 앞서는 포지션. 불러드릴까요? 요스바니, 김준우, 김정우, 노재우, 에디, 신장호 뭐 이런 선수들. 현케, 박상아, 정광인, 아흐메드, 최민호, 허수봉, 김명관, 박경민. 세터 노재욱과 김명관. 저는 박빙인데. 리베로? 왜 박경민 리베로 잘하잖아요. 저는 용병 말고는 별로 형캐가 밀리는 포지션이 없는 것 같은데. 요스바니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 경기는 삼성화재가
2배당을 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형캐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삼성화재가 2배당을 받는다? 올 시즌 뭐 세 번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최근 두 경기 12월 1일, 12월 5일 경기는 다 풀세트 끝에 겨우겨우 이겼어요. 근데 지금 형캐는 또 다르단 말이야. 감독이 바뀌어서. 근데 이건 삼성화재 일반 승배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전혀 메리트가 없고. 왜? 지난 12월 1일날 홈 경기에서도 3대2로 끝났는데? 3대2로. 원정에서도 3대2였고. 지금 공격력으로 따지면은 형캐가 제가 볼 땐 최고인 것 같은데. 정광과 허수봉과 아흐메드 이 삼각편대 거기다가 박상아와 최민호의 미드블로크 라인. 삼성화재는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 그 다음에 높이가 제일 낮아, 삼성화재는. 예. 브로킹 싸움에서도 형캐한테 밀릴 거예요. 저는 올해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이 치고 올라가고 삼성화재랑 우리카드랑 내려간다고 봐요. 지금 분위기가. 거기다가 중간에 레오의 컨디션에 따라서 옥금이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저는 이 경기 형캐 프랜승, 오바, 형캐 승. 자, 다음 경기. 자, 페퍼와 흥국의 경기. 자, 2승 18패 페퍼. 최근 6경기 항공이도 레오한테 셧아웃 당했잖아요. 그쵸. 레오는 진짜 최고더라. 최근 6경기 패배 중에 5경기가 셧아웃 패배인 페퍼. 야스민이 막 뭐라고 했죠. 구단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똑바로 하자고 막 뭐라고 하면서 수비도 다시 조트린지 감독인가? 누구지? 페퍼 감독이 누구더라? 조트린지가 흥국인가? 페퍼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트린지 맞나요? 페퍼가? 흥국 감독 이름 뭐죠 그럼? 껌트린지 껌 겁나 쉽더라. 흥국 대머리 감독은 누구더라? 머리 스타일 잘. 아본단자. 맞아. 자, 이 경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어요? 페퍼의 프랜이냐 언더냐, 그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페퍼의 프랜이냐 언더냐. 페퍼가 한 세트를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최근에 경기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행 상대로 풀세트 끝에 우리 영경신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3대2로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죠. 5세트도 17대 15라는 스코어가 났는데 일단 김혜란이 복귀를 하면서 가세를 하면서 수비 라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됐고 이원정도 토스가 최근엔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다 필요 없고 페퍼가 한 세트를 따냐 못 따냐의 문제인데 한 세트를 딴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언더가 날 수 있는 경기죠. 그럼 우리는 확률 싸움으로 가야죠. 흥국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3대 0이냐 3대 1이냐의 싸움인데 근데 페퍼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팀이죠. 흥국도 한번 세트 내줄 때는 뭐 25대 12로 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는 확률 싸움으로 가야죠. 언더 가야죠. 언더. 자, 축구 갑시다. 제 전공 축구. 자, 엠폴리와 AC밀란의 리그 경기. 자, 엠폴리 리그 19위입니다. 지난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0대0으로 비겼는데 경기력은 좋지는 않았죠. 칼리아리한테 슈팅 14개 허용하면서 PK도 허용했는데 칼리아리가 실축을 하면서 0대0 무승부가 나는데 이 카프릴레 골키퍼가 미친 슈퍼 세이브만 아니었으면 졌어요. 네,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엠폴리고. 자, AC밀란 리그 3위죠. 리그 3위입니다. 4일 전에도 컵 대회에서 로테이션 가동을 하면서 주전들 빼면서 지루나 플리식이나 레앙 선수들을 뭐 교체나
출전을 안 시키면서 체력 안배도 하고 4대1로 승리를 거둔. 자, AC밀란의 화력은 여전히 좋죠. 인터밀란에 이어서 리그 최다 득점 2위 팀이고 오늘 경기에서는 지루나 플리식이나 레앙을 모두 출전시킬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 체력을 안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선 득점을 골을 기록을 하고 4일 뒤에 아탈란타와의 경기를 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약간 이상한 부분은 AC밀란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 예. 1.53, 1.42, 뭐, 이 정도 주어졌죠. 원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53. 그 부분 말고는 밀란이, 패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AC 밀란의 승리, 그 다음에 어느 바는 오바 쪽으로 갈게요. 자, 랑스와 모나코의 FA컵 대회. 이 경기는 너무나 어려운 경기죠. 컵대회 64강전인데 최근 두 팀의 페이스가 너무나 좋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9경기에서 7승 2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승리를 거둘 때 랑스는 모두 멀티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핸승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랑스의 공격력도 최근에 좋지만 모나코의 화력도 만만치 않죠. 엄디비아님 별풍 플러스 오케이 돼요. 똑같아요. 예,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똑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모나코는 푹 쉬었습니다. 12월 21일 날 툴루즈를 상대로 벤 예데르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예, 아주 체력적으로는 좋죠. 휴식을 많이 취했고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는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화력은 여전히 좋은 AC 밀란. 미나미노가 지금 뭐 차출돼서 빠져 있긴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발로건 그다음에 뭐 미나미도 빠졌어도 발로건도 있고 골로빈도 있고 공격력에서는 뭐 아무 걱정이 없는 모나코라고 보여진다. 이 경기는 저는 승리는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지금 공격력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바만 갈게요. 오바만. 자, 토리노와 나폴리의 대결. 토리노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야 된다? 토리노. 언더는 깔고 가야 되는 팀이죠. 지금 6승 6무 6패로 리그 11인데 18경기를 올 시즌 펼쳐서 15골을 넣고 있는 팀이에요. 19위 방금 얘기했던 엠폴리에 이어서 최소 득점 2위 팀. 골을 뒤지게 못 넣은 팀이죠. 그런데 수비력이 어마무시하죠. 18경기에서 18실점, 경기당 1실점씩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홈에서는 골을 거의 안 먹어요. 올 시즌 홈 9경기에서 인터밀란한테 3대0으로 졌던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8경기에서 3실점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압도적인 수비력. 홈 9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홈에서는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는 토리노. 자, 나폴리 지난 경기 12월 30일 제 생일날 몬차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오시멘하고 폴리타노가 결장했던 경기였죠. 네, 그런 경기였고. 자, 토리노 상대로는 일단 나폴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고 나폴리 상대로 토리노가 5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골은 몇 골? 1골. 자, 오늘 경기에 나폴리는 오시멘이 네이션스 차출됐죠. 안귀사도 네이션스 차출됐어요. 그래도 최전방에 폴리타노가 있고 크바르첼리아가 있고 라스파도리가 전방에 쓸 수 있는 이런 공격력은 나폴리의 우세. 그 다음에 나폴리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5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경기는 스코어는 0대 0일까요? 0대 1일까요? 자, 다음. 자, 우디네스와 라치오의 대결. 우디네스의 그지같은 팀이죠. 올 시즌 18경기에서 2승밖에 못 거두고 있는데 18경기에서 무승부가 11경기인 이 무승부의 장인 우디네스인데 지난 경기 4위 볼로냐를 상대로 3대0으로 홈에서 이겼다. 전방에서 루카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중원에 페레이라하고 파에로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3골을 넣은 걸 본 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없는데 일단 최근 3경기 1승 2무로 뭐 승점을 쌓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우디네스고 자 라치오 리그 9위인데 최근에 엠폴리아 프로시노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임모빌레가 지금 부상으로 결정이죠. 예, 빠진 상황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카스테야노스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뭐 이선에 이삭센하고 자카그니도 좋았던 경기라고 보여주는데 오늘 경기에 이제 카마다가 국대 안 뽑혔죠. 예, 그래서 오늘 출전을 할 수 있고 중원에서 귀행두지나 로벨라나 오늘 그 일본의 카마다가 나서는 중원을 라치오가 더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텐데 이 두 팀은 뭐예요? 화력이 너무 떨어져요. 라치오도 우리 머릿속에는 뭐 강팀, 상위팀, 뭐 멀티골 잘 넣은 팀이지만 올 시즌 라치오는 안 그래요. 우디네스 올 시즌 18경기에서 18골 넣었어요. 라치오는 18경기에서 21골 넣었어요. 경기당 한 골씩밖에 못 넣은 새끼들이고 이 두 팀의 최근 4경기 맞대결 4경기 동안 총 몇 골이 났을까요? 4경기 동안 총 몇 골이 났을까요? 총 한 골, 4골 났어요, 4골. 4경기에서 4골 났어요. 얘는 둘이 맞붙어서. 네. 둘 다 공격력을 믿을 수 없다. 자, 다음 맨시티와 허더스필드 경기, FA컵 경기는 뭐 이 경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가세요. 맨시티. 어제 첼시하고 비슷한 경기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예, 일정도 맨시티 뭐 일주일 뒤에 경기를 해서 널널하죠. 자, 다음 경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브리스톨 시티의 대결. 자, 이 경기는 뭐 어떻게 볼까요? 4일 전에 브라이턴하고 무승부를 거둔 웨스트햄인데 일정이 좀 빡세긴 빡세죠. 리그도 있고 박싱데이도 펼치면서 UEFA 경기도 뛰었고 카라바오컵까지 소화를 하면서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브리스톨 시티는 어떤 팀이에요? 지난 경기 미럴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경기는 다른 거 다 치우고, 웨스트햄의 승리를 보긴 보는데, 이렇게 마인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근데 배당이 이 경기 좀 약간 햄무 느낌이 나요. 예. 웨스트햄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인, 근데 이 경기는 1마인은 좀 아깝긴 해. 그죠? 그럼 이런 경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경기들은 축을 잡고 해축에서 축을 잡고 뭐 맨시티 마인이나 축을 잡고 웨스트햄을 햄무랑 헨승이랑 투웨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당이 좋아지겠죠. 그 중에 우리가 더 재미를 느끼려면은 한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가는 거지. 제 여기는 배당이 약간 햄무 느낌도 나긴 난다. 자, 오늘의 빅게임. 자, 아스날과 리버풀의 대결. 자, FA컵 대회입니다. 지난 경기 풀럼한테 2대1로 패배를 당하고, 지지난 경기 웨스트햄한테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아스날. 자, 리버풀, 지난 경기 뉴캐슬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뭐, 여전히 좋은 경기력의 리버풀인데, 자, 일단 이번에 뭐 네이션스컵 차출 때문에 아시안컵 차출 때문에 출혈이 있는 팀은 어디예요? 출혈이 있는 팀 리버풀이죠. 중원에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엔도가 아시안컵 나갔고 살라가 이집트 대표로 네이션스컵 나갔어요. 거기다가 로버트슨도 부상이고 뭐 티아고나 마팁도 다 부상 중이라서 스쿼드상의 불리함은 리버풀이 있다. 그래도 오늘 뭐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삼각편대는 조타와 누네즈와 디아즈가 이끌고 중원에는 각포, 그라벤베르, 소보슬라이도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살라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윙백인 로버트슨도 없고 치미카스가 없다 보니까 왼쪽 풀백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의 리버풀, 중원에 엔도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리버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고, 하지만 또 아스날을 가기에는 최근에 웨스트햄이나 풀럼 상대로 패배를 당한 이런 거지 같은 팀,
지금 토미야스하고 엘레니가 차출이 됐는데 뭐 그건 별 상관은 없고. 이 경기 좀 어려워 보여요. 아스날이 야구세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못 믿겠어. 아스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경기는? 최근 3경기 맞대결도 아스날이 1승 2무로 뭐 약우세를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 어렵죠. 버리면 되지 뭐. 버리면 돼. FA컵의 아스날은 다르다. 오바. 저도 오바는 보고 있어요. 아스날도 최근에 실점 수비가 좀 개판이죠. 자, 살레르니타나와 유벤투스의 대결. 자, 일단 이틀 전에 컵 대회에서 둘이 맞짱을 떴죠. 예, 유벤투스가 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6대1로 이겼어요. 근데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살레르니타나가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했어. 라인업을 포기한 라인업으로 들고 나왔어. 칸드레바드 빼고 뭐 다 빼면서 포기한 라인업으로 나와서 유벤투스가 6대1로 이겼어요. 자, 유벤투스가 골을 못 넣으면서 뭐 맨날 해무만 기록하고 있는 유벤투스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뭐 지난 경기에도 블라우비치나 일디지나 코스티치나 브레머나 다 아끼고 대승을 거뒀다. 그 다음에 키에사가 정상적인 몸 상태로 컨디션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블라우비치와 전방에 투톱을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부여는 유벤투스가 지금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1위가 인터밀란이에요. 근데 두 팀의 게임 차는, 승점 차는 5점 차이에요. 근데 유벤투스가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인터밀란을 2점 차이로 4점권으로 또 접어들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3일 휴식 후에 홈에서 프로시너네 이런 좀 가벼운 상대로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자, 이 경기는 유벤의 승을 가야 될지 마인을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마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경기. 자, 에이스 로마 아탈란타의 대결. 자, 지난 리그 경기에선 유벤투스 상대로 1대0으로 패배를 당한 로마 7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9경기에서 9승 2무 2패로 뭐 낫배드죠. 낫배드긴 하고. 자, 스몰링이나 헤나투나 타미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은디카하고 아우아르하고 지금 뭐 네이션스 차출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센터백의 빈자리가 두 개가 생기면서 지난 컵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탄테를 센터백으로 세웠었죠. 예. 이런 수비 라인은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로마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우리 루카꿍이하고 디발라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서 공격진은 더욱더 좋아졌다. 일단 벨로티가 좀 폼이 올라와야 되는데 벨로티가 너무 부진해. 자, 로마 최근에 홈 11경기에서 1패도 안 당하면서 10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고 이 11경기 중에 9경기는 멀티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로마의 홈에서는 굉장히 화력이 좋다. 자, 아탈란타 최근에 레체와 사솔로 약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면서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로 뭐 나름 상승세를 당하고 있는데 부상자들이 많죠. 톨로이도 부상이고 거기다 하테버거까지 부상을 당했고 이보다 더 큰 거는 팀 내 최다 득점자 루크만이 네이션스리그에 차출이 됐다. 그러면 뭐 사솔로전에서 2골에 1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케텔라에르 이 선수하고 스키마카 최근에 복귀한 스키마카한테 좀 득점포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아탈란타의 출혈이 더 심하다고 보여지고 로마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일단은 2.5 언어버가 주어졌는데 오바배당 1.96배당으로 역배당. 저는 지금 로마의 이런 결장자들 센터백 2명의 결장 그 다음에 로마의 홈에서의 거의 멀티 득점을 할 수 있는 화력 로마가 아탈란타 만나면 더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경기 내용도 좋고 슈팅도 많이 때려. 지난 경기도 맞대결에서 14개의 슈팅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1개밖에 안 됐어. 그래 아탈란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역습으로 가고 한 골씩 넣는 거야. 수월하게 경기를 하죠. 근데 경기 내용은 로마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의 로마의 야구세.
말이 너무 빠르다, 그죠? 혓바닥 하얀 거 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이렇게 아파도 내 곁에 그대여야 해요. 이러지 말아요. 제발 내게 기회를 줘요. 더 이상 버틸 수